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초년, 중년, 말년운이 다 좋았으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초년, 중년운이 좋았다면 말년운까지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상위 1%의 복받은 사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주는 초년, 중년, 말년운이 좋고 나쁨을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말년운을 보다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파악하려면 사주 원국의 시주 분석과 더불어 대운, 세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말년운을 나타내는 시주를 중심으로 말년운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를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년운이 좋은 사주를 살펴봅니다. 시주에 어떤 십성이 위치하는가에 따라 말년운이 좋고 나쁨이 정해지죠. 말년운이 좋으려면 십성 중에서 길신에 해당하는 식신, 정관, 편재, 정제, 정인이 시주에 있는 경우입니다. 먼저 시주에 식신이 있는 경우는 말년의 의식주가 풍요롭고 자식과 화목하며 본인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건강하게 지내고요. 이와 함께 선출직 사회단체장이나 봉사활동 단체장을 맡게 됩니다. 시주 식신은 비견겁재의 도움을 받고 재물을 모으는 활력소이므로 말년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꾸준한 경제활동으로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주 식신과 시주 편재와의 차이는 식신은 본인의 꾸준한 경제활동으로 부를 축적하지만 시주 편재는 본인 노력보다는 재물운에 의한 부의 축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주에 정인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공인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과 부동산 관련 문서를 쥐는 사주 특성을 지닌 길신에 해당합니다. 시주 정인은 부동산, 문서, 주식, 양도채권 등과 건물 임대업으로 고정수입이 생기게 되고요. 또 퇴직 후 기존보다 더 좋은 직장이나 임명직, 공무원 등의 관직에 등용되어 말년에도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평온한 삶을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주에 정관이 있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과거에 최고 좋은 사주는 각종 국가고시에 급제하여 관직에 등용되는 것을 복받은 사주라고 했죠. 그러나 현대는 물질 만능 시대로 돈과 관련된 정제 편재가 시주에 있는 것을 최고의 사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관은 안정적인 관직에 평생 근무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권력과 재물이 얻어지는데요. 시주에 정관이 위치하는 것은 사주 명리학의 관점에서 최고의 말년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주 정관은 정년 이후에도 국가 관련 공직에 근무하는 기회가 생기거나 선출직 단체장을 맡아 명예와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또 자식도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부자는 아니더라도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주에 편재와 정제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편재는 재물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투자로 큰 이익을 내거나 사업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고요. 복권 등 예상치 않은 곳에서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주 편재는 말년에 부자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시간이 편재이면 최고의 부자사주로 귀하게 여기고 또 시지가 편재라면 말년에 횡재수나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시주 정제는 편재와는 달리 불특정 시기에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수입이 되는데요. 부자는 아니어도 중산층 수준으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재성은 비견겁제로 표현되는 날을 극함으로 돈이 많이 쌓일수록 건강은 반비례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시주 편재라면 지나친 재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말년운 나쁜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말년운이 좋지 않은 경우는 시주에 흉신에 속하는 편관, 상관, 겁재, 편인 등이 있을 경우입니다.
시주에 상관이 있는 경우는 자식복이 없다고 하죠. 자식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떨어져 지내거나 따로 사는 것이 유리한데요. 자식이 부모에게 정이 없으며 자식 또한 부모에게 의지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명의 경우 시간이 상관이면 자식을 출가시키거나 독립시킨 후에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 후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남명이 시주 상관이면 말년에 애인을 두게 되고요. 또 말년에 고독하게 지내거나 스스로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혼자만의 세계를 즐깁니다. 시주에 편인이 있는 경우는 말년에 건강이 좋지 않으며 고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정인이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반면에 편인은 삶의 굴곡으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사고로 변하며 날카롭고 세상 일에 비판적이거나 비관적입니다. 편인은 의식주 활동 기운인 식상을 극하므로 직업, 직장,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주에 편인이 있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치매 등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정신적인 노동을 피하고 육체적인 일과 꾸준한 운동을 함으로 해서 머리를 단순하게 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주에 편관이 있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편관은 일명 칠살이라고 불리는 삶을 힘들게 하는 흉신인데요. 살아가는 동안 건강, 경제적, 인간관계 등 힘들게 하는 십성입니다. 편관은 마치 내가 집에서 맹수를 키우는 것처럼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맹수가 나를 공격해서 해를 끼치게 되는데요. 편관 운에는 긴장을 늦추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반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 맹수를 곁에 두듯이 주변에서 두려워하는 권력과 명예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주 편관은 말년 건강운이 좋지 않고 말년에도 직장을 다니게 되지만 힘든 직장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신강한 사주가 시주 편관이면 말년에도 관직 등에 임명돼서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게 되며 권위주의적이고 엄격한 성격으로 자식과의 정이 약합니다. 시주가 겁재인 경우를 봅니다. 겁재는 재물이나 신체를 겁탈당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이러한 겁재의 특성을 이해하면 시주 겁재의 특성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겁재는 비견과는 달리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상대방보다 강할 경우 약한 상대방을 돕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재물이나 신체를 겁탈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시주는 본인 말년운을 의미함과 동시에 본인이 받는 자식복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좋은 자식복이란 자식이 성장해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주 겁재는 자식과의 사이가 좋지 않으며 자식은 본인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도적과 같은 관계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식이 불효하고 재산 축적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를 꺼려하므로 자식과 부모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